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교육의원 제도는 전국에서 제주에서만 유지가 되고 있죠. 출마 자격도 제한돼 퇴직한 교직원들의 전유물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교육의원과 교육감의 출마 자격을 완화하고 교원 정원을 일정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주도 교육청이 교육 관련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안 23건을 마련했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교육위원 5명의 평균 나이는 70살. 이 가운데 4명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교육 경력 5년에다 현직 교사는 출마할 수 없어서 사실상 교원 퇴직자들의 전유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교육위원 제도에 들어갈 수 있느냐. 현재로서는 사실은 저는 아예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계와 도민 여론에 따라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출마 자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현재 5년인 교육 경력을 3년으로 낮추고 현직 교원도 휴직을 하고 출마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앞으로 도의회 동의와 정부 협의, 국회 통과 등 제주특별법 개정까지 절차가 많이 남아 있어서 당장 내년 지방선거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과밀학급 해소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공립학교 교원 정원을 10%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늘릴 수 있게 하고 관광진흥기금의 일부를 교육환경 개선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코로나 시국에 학급당 학생 수, 또 우리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내 과밀학 이런 걸 해소하려면 가장 큰 걸림돌이 물론 시설비도 시설비지만 그 교사 수급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를 대체적으로 해결한다. 이 밖에 공공개발 시행지에 학교시설 무상공급 특례와 제주형 마이스터고 설립 근거, 사학기관 지도감독 권한 확대 등 모두 23건입니다. 교육 관련 제도 개선안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은 제주도와 의회, 정부와의 협의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시 한천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대부분이 침수 원인에 대한 명확한 조사 없이 이루어지다 보니 곳곳에서 주민 반발 등에 부딪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터파기 공사가 한창인 제주시 조천읍의 한 저류지. 집중호우에 더 많은 빗물을 가두기 위해 바닥을 3m씩 더 파내고 있습니다. 하류에 위치한 북촌리 해동마을이 큰 비가 올 때마다 침수되는 피해가 잇따르자 지난 1999년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돼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정됐던 소하천 배수로 확장 사업은 지난해 취소됐습니다. 해동마을 주민들이 소하천의 배수로를 넓히면 인근 다른 지역의 빗물까지 마을로 유입될 거라며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수하천으로 인한 상당한 피해를 받는데도 또 대하천이란 이런 계획을 갖고 다른 지역의 물들을 다 우리 마을로만 영입시키면 우리 마을은 큰 피해가 있다. 지난해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된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도 사업이 지연되기는 마찬가지. 호우 때마다 주거와 농경지가 침수돼 빗물 통로인 우수관을 연말까지 정비하기로 했지만 내년 초 이후쯤에야 완공될 전망입니다. 주로 만조에 해안 지역 우수관이 역류하면서 피해가 발생하는데 토지 매입 등을 이유로 착공이 3개월가량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재위험이 해소되는 지역도 있겠지만은 그 상류 부분에 토지를 갖고 있는 토지들하고도 토지 협상의 문제가 많이 있어갖고 사업이 좀 힘들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댐질식 정비 사업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합니다. 침수 피해 원인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없이 정비 사업이 추진돼 물길이 바뀌면 인근의 또 다른 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해 주민들이 반발하기 일쑤. 이렇다 보니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정비구역은 도미노식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효과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고요.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알리는 것이 선행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도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지는 7곳.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최근 제주도 내 한 새마을 금고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족과 노동단체들은 이사장 등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책임자를 처벌하라! 노동단체들이 새마을 금고 직원의 죽음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제주시내 한 새마을 금고 직원인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지난 4월. 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는 A씨의 전현직 동료 30여 명을 조사한 결과 A씨가 이사장 B씨 등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온 것으로 볼 수 있는 증언이 상당수 확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해온 사실은 가족을 비롯해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사장 B씨는 A씨의 업무 성과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의견이 다르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적인 언행과 폭언을 일삼았고 주말에도 이사장 지인의 경조사를 챙기게 하거나 개인적인 손님을 마중 나가게 하고 가족묘지를 만드는 일에 동원하는 등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켰다는 겁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이동을 시키거나 과도한 실적 부담을 지도록 하고 책상 쪽으로 CCTV를 설치해 사찰 수준의 감시를 하는가 하면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부하 직원이 공개된 장소에서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유족들은 A씨가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많았다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시점도 이사장과의 통화를 끝낸 직후였다고 말합니다. 내과를 갔더라고요. 계속 죽은 거는 한 3개월 이상 된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면 그렇게도 느낄 수 있다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이에 대해 이사장 측은 경찰이 내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언급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에 감사부증 나왔고 경찰 지금 조사 중에 있어요. 경찰 조사 중인데. 노동단체들은 A씨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자의 퇴진과 처벌을 요구하고 광주지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어제 제주 우도 앞바다에서 관광객을 태우고 야간 갈치 낚시를 하고 돌아오던 어선에서 불이 나 배가 침몰했습니다. 다행히 낚시객과 선원 등 16명은 인근 어선의 도움으로 모두 구조됐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붉은 불길이 어선 한 척을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릅니다. 어제 새벽 5시쯤 제주시 우도면 북동쪽 8km 해상 9.7톤급 낚시어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시동을 건 직후 기관실 쪽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은 순식간에 배 전체로 번졌습니다. 화재 당시 배에는 야간 갈치 낚시 체험에 나선 관광객 14명과 선장, 선원 등 1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한 5분이나 이렇게 늦게 가서는 다 물에 빠져야 돼요. 배가 뒤에서 불이 나면서 다 타오면서 사람들이 전부 앞에 가 있더라고요. 낚시객 중 일부는 불길을 피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화재 선박에 타고 있던 선장과 승객들은 함께 낚시를 나간 같은 선단선에 의해 모두 구조돼 1시간여 만에 이곳 오조항으로 입항했습니다. 승객 4명은 타박상과 저체온증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이 난 어선은 불에 취약한 강화 플라스틱 섬유 소재로 만들어진 데다 연료로 경유 2천여 리터를 싣고 있어 해경은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선은 5시간 만에 선체가 모두 탄 채 침몰했습니다. 수심이 130m이기 때문에 아직 지금까지 계속 수색하고 있으나 선박은 발견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항해에 위험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예상되고 글쎄 해안가로도 밀리지 않을 것 생각이 되는데 해경은 구조 당시 승선 인원 대부분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에 따라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13명 이상 탑승하는 낚시어선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구명 뗏목이 있었는지 여부 등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셋째 아이만 낳으면 연금을 준다. 이 말을 믿고 셋째 아이까지 낳았는데 갑자기 지원이 중단된다고 하면 분통이 터지겠죠.
충북 보은군이 3년 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최초라며 추진했던 셋째 아이상 출산모 연금 지원 사업을 갑자기 중단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 충북 김영일 기자입니다. 2년 전 셋째 아이를 출산해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김현옥 씨. 얼마 전까지 보은군에서 매달 10만 원씩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아왔습니다. 보은군에서 지난 2018년부터 추진했던 셋째 아이 이상 출산모 연금 지원 사업입니다. 20년간 보은군에서 연금 보험료를 대신 내주면 다둥이 엄마는 60살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됐고 출산모를 위한 연금제도라고 하지만 저희 아이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은군이 최근 보건복지부가 연금 지원 사업 폐지를 권고했다는 이유로 지난달부터 연금 지원을 중단한 겁니다. 주민들은 보은군의 갑작스런 결정에 납득할 수 없습니다. 사업 시작 전인 지난 2017년 두 차례나 보건복지부가 반대했는데도 사업을 강행해놓고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갑자기 사업을 중단하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애초에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부터 그런 협의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부동의 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중단이 돼야만 하는지. 3년 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삼선에 도전하던 현직 군수의 정치적인 목적에 맞춰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바로 또 선거 전에 부동의 받은 사업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선거하는데 본인한테 조금은 어떠한 업적 이런 것을 좀 홍보하기 위해서. 이에 대해 보은군은 수년에 걸쳐 이뤄진 보건복지부 설득 작업에 결국 실패했고 지난해에는 감사원 지적도 받아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신 출산지원금 확대를 통한 지원은 계속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또 그렇게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동의가 난 상황인데 또 그럼 뭐 또 한다고 한들 이게 복지부에서 또 승인해 줄 것도 아니고. 하지만 출산모들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무리하게 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다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한 보은군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충청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금요일 아침 맑은 하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제주 산지에 소나기가 내립니다. 이 소나기는 국지적으로 비구름대가 발달하는데요. 주로 서로 다른 성질의 공기가 부딪히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갑작스럽게 비가 내립니다. 오늘 제주는 고도가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낮 동안 대기가 불안정해지겠는데요. 오늘 낮에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오겠고요. 그 밖에 동부와 서부 지역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는 다행히 오후 한때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는 빗방울 정도만 예상됩니다. 내일 내리는 비는 장마 전선에 의한 비는 아니고요. 북쪽 저기압에 의해서 내리는 비입니다. 어제 기상청은 장마가 7월쯤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 전 지역에서 구름 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북부 지역 23도, 남부와 동부 지역은 2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북부 지역이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구름 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비양도에서는 낮 동안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1.5m에서 2m로 낮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인데요. 만조시 해안가에서는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 흐린 날씨가 예상되고요. 당분간 구름 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부근 해상에 저염분수가 관측돼 제주도가 예찰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제주도 서북쪽 200km 해상에 25psu의 저염분수 덩어리가 관측돼 예찰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중국 양쯔강의 유출량은 초당 6만 톤으로 평년에 비해 가장 높게 조사됐는데 제주에서는 지난 1996년 저염분수가 부근 해역에 유입돼 전복 등 어패류가 폐사해 6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제주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이후 적발된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120건을 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지난달 31일부터 어제까지 다중이용시설 7,500여 곳을 점검해 위반 행위 125건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51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74곳은 행정 지도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가운데 영업시간 제한 위반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독 환기대장 미작성 11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 7건 등입니다. 제주 4.3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4.3 추가 진상조사와 희생자 배보상 등이 담겨 있는데 정부는 국회가 추천하는 4명을 포함한 8명 이내 추가 진상조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 용역을 거쳐 배보상 지원 절차를 추가 입법 과정에 반영합니다. 시행령에는 희생자와 유족 신고 첨부 서류 정비와 트라우마 치유 사업 강화 등도 담겼습니다.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도 김현경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제주 시내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62%의 만취 상태로 운전해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가 음주운전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반성의 기색도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성년자인 2딸을 200차례 가까이 성폭행한 40대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9년 동안 제주 시내 주거지 등에서 2딸을 20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8살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는데 재판부는 아버지가 딸의 인생을 망쳤고 피해자와 합의도 필요치 않다며 오는 8월 12일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와 별도로 도민 의견 수렴 결과도 요청해 받았다며 환경성의 기초에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제주 제2공항은 제주도민의 의견을 반영해 환경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